네, 지금 두 후보들의 메시지 좀 어떤 전략이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대로라면은 2년 후에 3월 9일 날 투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6월 3일 날 벌어진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이 여기 관련된 게 아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벌어진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6월 3일 선거라고 얘기한 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내란이라고 하는 원인을 제공한 세력 또는 그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응징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럼 좀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전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거리를 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김문수 후보 찍어달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거의 사전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건데 그 선거운동이 도움을 주는 건가라는 느낌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계속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장관 모두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예.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어떤 수사의 증거가 나왔으니까 출국 금지가 됐다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비화폰 서버를 확보했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가 비화폰을 가지고 고위직들과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상황. 거기다가 국민의힘은 이런 걸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고 했더니 판판이 그걸 거부했었고 또 그 당시에 권한대행으로 있었던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예.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실이 감춰지지 않겠습니까? 내란이 감춰지는 세상은 매우 불안한 세상이고 국민들이 불안한 세상이겠죠.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통해서 내란의 실체를 밝혀서 민주주의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고 유권자들의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런 국민들의 이어 요구들을 이재명 후보의 입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김문수 후보께서 좀 답을 좀 해주세요. 답을 안 하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역할을 할 수도 네,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12월 3, 4일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그 정도 한 정당이라면 또 그 정도 한 대통령이라면 국민한테 죄송해야 되는데 뭐 계몽령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과하지 않는 정치 집단에게 다시 권력을 맡기면 그 사고는 또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국민의힘은 매우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년 내내 이재명 사법 리스크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정도 얘기했으면 국민들이 인정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운영 3년 잘했으면 국회의원들 많이 뽑아줬겠죠. 국정운영 제대로 못했으니까는 192대 108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사과해야죠. 고개 숙여야죠. 그 와중에도 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는 전 무능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뭘 했죠? 국정운영을 했습니까? 국정운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행위를 누가 했느냐?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공포 마케팅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국회의원의 의석수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만약에 국정운영을 잘했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그렇다면 반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92대 108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지금 선거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는 2년 후에 벌어질 건데 갑자기 더 큰 권력을 장악하려고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파면돼서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고 예. 여기서 국민들이 파면당한 정당의 국민의힘의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 그렇지 않은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물어보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정당이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후보가 뽑혔어요. 근데 총통이라고요? 아니죠. 그런 국민들이 요구해서 뽑아준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게 상식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만 비상식적인 행위가 저번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 비상식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번 뽑아줘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얼마나 정치 잘할지.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네네. 드리겠습니다. 예. 역대 어느 집권하겠다고 하는 당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고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을 30명, 100명으로까지 우겨넣기를 하겠다고 하고 판사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고 하고 또 자기 당 후보에 대한 공판 기일은 전부 다 변경하라고 법원에 공개적으로 압력을 넣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라고 돌려보냈는데도 면소 판결밖에 하지 못하도록 법 자체를 뜯어 고치겠다고 하고 예.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당선되면은 전부 다 재판을 정지시키겠다고 하고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해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좀 아니, 하셔야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면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국민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혼란들이 있을 거라는 예상들이 있어서 예. 공당으로서 그런 혼란들을 선거 과정에서 제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으니 지금까지 그런 법을 발의한 의원들 같은 경우 미안하지만 당 차원에서 논의를 했어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고 다 그걸 알아서 발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부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셨던 공직선거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이틀 동안 6만 8천 페이지라는 네. 기록을 갖다가 보고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상식적으로 믿겠냐고요. 알겠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예. 청문회에 나오셔가지고 국민한테 설명할 시간을 드릴게요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법 앞에 예외입니까? 안 나오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부가 같이 모여서 그렇지 않다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 아니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사법부에 대해서 동조하시고 저런 상황이면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 잣대가 사안은 다른 거죠. 여기까지 들을까요? 아니, 법안이 국민의힘과 연계가 되어 있다. 이 댓글 조작 팀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뭐냐면 리박스쿨이 뭐 자선군 자유주의 뭐 손가락으로 아무튼 그걸 외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그 이재명 후보도 리박스쿨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의 댓글 조작 연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고 더 파보면 굉장히 엄중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일단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일단 지금 최초에 뭐냐면 종로 특정 장소에서 예. 댓글 부대가 댓글 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들을 발견했다. 이게 예. 핵심인 건데 과거 박근혜 정부 때나 이때 같은 경우 국정원이 개입해서 댓글 공작을 했던 거 네. 아마 옛날 분들 아시는 분들 막문 열게 하고 그렇죠. 막 이랬던 거 다 대치 기억하실 계속하고, 건데요. 예. 근데 이번에는 국정원이 아니라 민간 단체가 여기에 개입했다. 근데 민간 단체가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저희 늘봄학교라는 게 있는데 예. 늘봄학교의 교사 자격증을 미끼로 해서 이 민간 단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댓글 공작을 하게 했는데 여기에 주체가 리박스쿨이라는 곳이다. 예. 리박스쿨이 자유필승 선고학교라는 교육생을 모집을 했었고 이런 사람들의 모집을 통해서 늘봉교사 자격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에게 아주 안 좋은 댓글을 올리려고 했었고 이건 선거에 개입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데 예. 이 리박스쿨의 협력기관으로 김문수 TV라고 하는 부분이 협력기관으로 돼 있더라. 아.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 하나 하고 예. 또 하나는 늘봉교사 자격증을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늘봉교사 자격증 문제에 관련해서 교육을 다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격증을 받았다는 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교육부 특히 이제 교육부 총리가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거죠. 이 특히 댓글 공작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어떤 선거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및 권한대행이 정확히 조사를 해서 국민한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본투표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예.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박스쿨이라는 고발을 것이 했고 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은 무고 혐의로 맞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적 좀 해석이 엇갈리는 이런 공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일화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던데 이준석 후보 같은 발언을 하는 후보와 단일화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하신 유시민 작가에 대한 비판의 어떤 논조만큼 예. 당연히 그런 후보랑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만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고요. 야 5당에 있는 20여명의 의원들, 민주당은 한 4명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안을 제시를 한 거죠. 예. 징계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계속 지금 저쪽 진영에서는 뭐 제명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러이러한 법 위반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그 내용들의 판단의 근거를 올리면 국회의원들 3분의 2 이상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 제명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선거 때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앞으로 아무 때나 대선 후보든 국회의원 선거든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해도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당연히 그런 발언을 한 정치인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에 대한 품위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법률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품위를 유지하는 부분들은 그걸 위한 조치를 했더니 갑자기 무슨 정치 보복인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법에 따라서 조치한 걸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면 본인은 법 위에 있는 겁니까?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유시민 작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이준석 후보의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검증대에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엄중한 잣대에 맞게 법률에 따라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또 다시 또 예를 들면 가족 검증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 저 후보가 그야말로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되물을 수밖에 없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단일화 없다. 어떻게 저런 후보랑 단일화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 유시민 후보에 대한 아주 강경한 비판의 목소리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일단 2, 3일 남은 상황에서는 어떤 또 변수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아직 남아 있는 부분들은 뭐 이준석 후보는 계속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 투표 전까지 예.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준석 후보는 끊임없이 난 단일화하지 않겠다.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 예. 우리가 모두 내란 세력으로 비추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란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반대편에 있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탄핵 문제와 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 또 예. 그다음에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지 않는 모습 뭐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면 국민들은 매우 좀 불안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빠른 시일 내에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매우 긴장된 상황이니까 발언 실수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발언 실수가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선거 구도를 바꾸기는 어려워요. 대체적으로 선거는 공직선거운동 들어갔을 때 여론조사로 수렴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 과정 자체가 축제여야 되는데 선거 예.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의 발언 자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린다면 선거 이후에도 그래서 여기에 실망하신 분들이 선거에 대해서 혐오를 느낄 수 있고 선거에 대해서 예. 거부를 느낄 수 있고 정치에 대해서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결과가 큰 문제 없이 예. 정당하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으로 나머지를 좀 잘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 투표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단일화가 변수가 될 것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언명해달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좀 쫓긴다는 느낌을 받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단일화는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예. 우리 유권자들로부터의 자발적인 투표를 통한 단일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준석 후보의 토론회 망언이 나왔습니다. 네.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압도적 그 비호감과 불쾌감을 느끼셨을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과연 10%를 넘길 수 있는가? 정말로 사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회의감을 많이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하는 말도 점점 더 힘을 얻을 것이고 예.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둘로 선택지가 좁혀지면은 네. 이재명 후보가 초래할 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해서 예. 국민들께서 한쪽으로 표를 모아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큰 변수는 딱히 없는 거예요?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토론회에서의 이준석 후보의 망언으로부터 시작돼서 네네. 며칠째 계속 진행 중인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네네. 쫓겨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도 단일화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게 되면 네. 어디에 투표할지 모르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국민 참정권 문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 원론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은 그거니까. 예.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쫓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서 그럴 수 이 동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제 한번 쭉 회전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서부축부터 해서 말씀하신 영남권을 돌아서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게 될 건데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승리했던 케이스들은 서부축에서 압도적 승리를 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그다음에 예. 충청, 호남 거기에 이제 PK 지역 같은 경우도 박빙을 보이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는데 이번 선거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충청 호남 같은 경우는 내란의 어떤 반대를
반대를 하거나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매우 높았던 지역이고요. 예. 이제 6월 3일 마지막 본투표가 남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내란 세력을 좀 응징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투표장에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하나하고 내란 극복뿐만 아니라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과정에서 실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실력을 가지고 민생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부 측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에게 말씀을 좀 전달을 하면서 예. 제발 부탁인데 더 많이 좀 투표장에 나와 주시라. 그래서 압도적으로 응징을 해주시면 민생은 빨리 회복될 거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 같고요. 그렇게 예. 해서 영남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다시 북상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는 어쨌든